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45살 된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친정 형편이 좋지 않아 남들과는 조금 다르게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전국을 떠돌며 돈을 벌어오겠다던 아버지는 한 번 일을 나가시면 한 달, 두 달 동안은 거의 연락이 없으셨죠. 겨우 공과금을 낼 수 있었던 형편에 친정엄마는 남동생과 저만 바라보시며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평생 고생만 하셨습니다. 그러다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결국 무리한 탓에 시름시름 앓다가 합병증으로 허망하게 세상을 등지셨어요. 엄마의 장례식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왕래하던 친척도 없었던 데다 어린 저희 두 남매가 할 수 있는 건 그다지 없었거든요. 뒤늦게 연락이 닿은 아버지는 5일장을 모두 마치고서야 얼굴을 비추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후회해도 이미 때가 늦은 거였죠. 그땐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면서도 저희 곁에 없던 아버지가 원망스럽더군요. 그래서 엄마라는 존재는 저에게 더더욱 각별하고 소중하게 느껴진답니다. 서론이 많이 길었죠? 오늘 여러분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욕심이 과해 결국 파국을 맞이한 시어머니 이야기예요. 요즘은 부모 된 입장에서 자식한테 많은 걸 바라면 안 되는 세상인데 저희 시어머니는 자식들에게 바라기만 하셨던 분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제가 결혼 초반에는 믿고 의지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심이 아닌 걸 느꼈고요. 어떤 사연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팀장님, 부르셨다고 들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 민정 씨. 다름이 아니라 우리 부서에서 이번에 정직원 한 자리 추천하라고 위에서 지시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팀원들이 하나같이 민정 씨를 추천해서요. 민정 씨 생각을 물어보려고요. 네? 정직원이요? 정말이에요? 네, 처음에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공장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것도 대단한데 특히 권 부장님이 민정 씨 칭찬을 엄청 하던데요. 제가 고등학교도 못 다니고 권 부장님 덕분에 공장 일 시작했거든요. 그 정직원 추천받으면 저 정말 계속 회사 다니는 건가요? 글쎄요, 심사를 거쳐봐야 알겠지만 본사에서도 반응이 좋아서요. 지난번에 민정 씨가 아이디어 낸 것도 아주 큰 성과를 얻었으니 정직원은 따놓은 당상이죠. 제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정말 열심히 일할 자신 있어요. 지금도 충분히 잘해주고 있어요. 조만간 자리 새로 만들어줄 테니까 좋은 소식 기다려봅시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외람된 얘기지만 사회생활 해봐서 느낀 게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학벌이 중요시되는 세상이라 그게 꼭 필수는 아니라지만 정직원 되면 여러모로 기회가 많으니 검정고시도 보시고 여러모로 학업 이어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땐 내가 많이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요. 저 정말이요? 아휴, 감사합니다, 팀장님. 아니에요. 그럼 나가서 일 봐요. 본사에서 소식 내려오면 알려줄게요. 저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뒤 아버지와 연락을 끊고 지냈어요. 물론 지금도 어디에서 무얼 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을 마주해야 했기에 일일이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는 게 맞는 말이겠네요. 중학생이던 남동생은 엄마의 죽음 이후 또래보다 일찍 철이 들었습니다. 공부에 매진하며 큰 꿈을 키우고 있었고 저는 그런 동생을 열심히 뒷바라지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다행히 동네에 자주 왕래하던 이웃의 소개로 한 식품 공장에 취직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시간제로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다 저를 좋게 봐준 공장 직원 덕분에 본격적으로 일을 배우게 되었고 사무보조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다행히 그동안 제가 일했던 모습을 좋게 봐주었던 본사 관계자 덕분에 정직원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2살이 되던 해 본사에서 발령받아 내려온 새 팀장을 만나게 되었고
그 사람이 현재 제 남편이랍니다. 남편은 저를 유독 잘 챙겨주던 사람이었어요. 제 상황도 모르고 주제 넘는다며 알게 모르게 회사 내에서 왕따 비슷한 걸 당하고 있었는데 가족을 생각해서 이 악물고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하는 저에게 유일하게 위로가 되어 주었던 게 바로 남편입니다. 저희는 어느새 연인 사이가 되었고 꼬박 1년을 연애하고 결혼을 약속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엄마, 내가 지난번에 말했던 민정 씨, 내가 결혼하고 싶다던 사람이야. 같은 부서에서 일하고 있어. 어서 와요. 현석이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얘가 30이 넘도록 장가를 안 가길래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이렇게 어여쁜 신부감을 데려오다니. 내가 결혼 생각이 없다가 민정이 만나면서 결혼해야겠다 싶더라고. 어이구, 그러냐? 그나저나 아가씨 부모님은 뭐 하는 분들이지? 어떤 집안인지는 내가 대충 알아야지. 사실은 17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남동생이랑 둘이 지내고 있고요. 어이구, 저런. 그럼 아버지는 지금 뭐 하고 계시나?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연락을 끊고 지낸 지가 제법 되었어요.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엄마, 내가 말할까 했는데 그래도 본인 입으로 직접 말하겠다고 해서 미리 말씀 못 드린 거예요. 이해한다.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딱하구나. 나이도 어린데 그동안 고생 많았겠네. 아니에요. 다행히 좋은 분들 많이 만나서 이렇게 일도 할 수 있고 그랬는걸요? 엄마, 그래도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야. 처남이 작년에 대학 입학했는데 서울 의대를 갔다니까. 뭐? 그거 참 축하할 일이구나. 민정이라고 했니? 네가 정말 고생했겠어. 말 안 해도 지금까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 알 것 같구나. 둘이 결혼할 마음이 진심이라면 난 허락하마. 민정이 너도 여기가 네 집이다 생각하고. 어머니, 그럼 저희 허락해 주시는 건가요? 그럼 사돈들이 안 계시니 혼수나 예단은 최소화하자꾸나. 신혼집도 당장 얻기엔 무리가 좀 있으니 일단은 우리 집에서 살림 시작해. 너도 배운다 생각하고 지내면 좋을 것 같구나. 사돈 총각이 걱정되면 지척에 방 하나 구해서 왕래해도 되고. 어머니,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생은 서울에서 대학 다니고 기숙사 생활하느라 괜찮아요. 저희가 살던 집 있으니 그대로 두고 제가 자주 왔다 갔다 해야죠 뭐.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잘할게요.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간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저에게 누구보다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셨습니다. 가족의 정이 그리웠던 저로선 그 눈빛이 얼마나 반가웠고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혼인신고를 하고 시댁에 들어가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회사를 다니며 집안 살림도 배우고 며느리로서 도리를 다하려고 무진장 애를 썼는데 여간 힘든 게 아니었어요. 그러다 지쳐갈 때쯤 저희 부부에게 아기 천사가 찾아왔고 몸조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결국 회사를 관두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정말 기쁘고 벅찼는데 조금의 변화도 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가 처음과는 다른 태도로 저를 대하셨거든요. 다정다감하고 세심한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셨어요. 저는 제가 실수를 많이 하고 덤벙거림이 잦아서 그저 잔소리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 무렵 시동생 부부가 결혼을 했고 몇 번은 얼굴도 자주 보고 살가운 분위기였는데 어느 순간 발길을 끊더라고요. 여보, 도련님은 왜 집에 자주 안 오셔? 일이 많이 바쁘신가? 나중에 알려줄게. 지금은 당신한테 말해줄 상황이 아니야. 무슨 일 있는 거야? 연락도 자주 없으시고 동서도 처음에는 안부 연락도 잘하더니 이제는 그마저도 안 하는 것 같아서 무슨 일 있는 건 아닌가 싶네.
걱정돼. 그게 사실은 재수 씨가 엄마랑 좀 싸웠거든. 재수 씨 성격 센 거 알지? 내가 엄마한테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그 고집이 어디 가겠어? 왜? 뭔데 그래? 당신도 요즘 느끼고 있지 않아? 우리 엄마 처음이랑 많이 달라진 거. 그야, 내가 실수도 많이 하니까. 은진이 챙기면서 살림도 하랴 이것저것 정신없거든. 그래서 성에 안 차시니까 그러실 수 있지. 아니, 내가 처음엔 아무 생각이 없었어. 근데 현준이가 연락 와서 하는 말이 계속 엄마가 이런 식이면 자식들 다 잃는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 엄마랑 싸우고 나서 연락 온 거라 앞뒤 내용 들은 게 없어서 좀 벙찌긴 하지만 혹시 엄마가 괴롭히거나 그래? 무슨 그런 말을 해? 어머니가 날 괴롭히다니. 아니, 혹시나 해서 아니면 말고. 그나저나 요즘 회사 사정이 좀 안 좋다는데 임원진들 회의 소집하고 난리도 아니야. 우리 밑에 있는 사람들만 죽어나게 생겼어. 그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글쎄, 잘못되면 다 잘리는 거지 뭐. 아무튼 혹시라도 최악의 경우에 내가 다 생각해둔 게 있으니까 당신은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있어. 알겠어. 뭐든 해먹고 살면 되니까 난 당신 믿어. 그냥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았지만 따로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혼자 시간을 많이 보내는 시어머니를 정말 살들이 모셨어요.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끼를 꼬박 차려드렸고 아프거나 불편하신 데는 없는지 수시로 들여다보면서 말이죠. 그러다 저희 가족에게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남편이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한 거였어요. 당장 딸린 식구들이 있으니 남편은 쉬지 않고 일을 해야 했고 택배 상하차 일부터 공장까지 안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워낙 밤낮 없이 일하는 탓에 얼굴 보기도 힘들었고 저는 허리끈 졸라매며 집안 살림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러다 운 좋게 서울에 있는 회사에 남편이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좋은 기회라 저희 형편에 거절할 수 없었고 남편은 당장이라도 이사를 가야 한다며 분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 전에 서울에 자리를 잡고 공부도 시키고 열심히 돈도 벌자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제안을 수락했고 남편은 서울 집을 알아본다며 매주 주말마다 바삐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를 앉혀놓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얘들아, 내가 할 말이 있다. 엄마, 말씀하세요.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아범도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고 해서 서울에 집을 얻어줄까도 싶었다. 그런데 자리 잡으려면 시간도 좀 걸릴 것이고 너희도 알다시피 작은 애가 집에 통 오질 않잖니. 지 마누라한테 잡혀서는 거의 인연 끊을 기세더구나. 현준이가 그래요? 엄마랑 인연을 끊자고? 그렇게 말은 안 했지. 걘 종종 연락 와서 안부 묻긴 하더라. 근데 며느리라고 있는 게 몇 번 혼냈더니 어쩜 그렇게 발길을 싹 끊냐? 부잣집 딸내미라 그런가 자존심이 영. 아무튼 알아서 잘 먹고 살라고 하고 나는 내가 가진 재산 모두를 너희에게 주려고 한다. 엄마, 갑자기요? 아직 정정하신데 왜 그런 말을 해? 어머니,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아니다. 노인네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다 쥐고 있니? 그러니 큰애 자리 잡고 형편 나아질 때까지만 너희 분가하지 말고 여기 살아라. 현석이 너는 회사 다녀야 하니까 작은 방 구해서 살던가 그러고. 뭐, 상관은 없는데 저희도 상의를 해봐야 하는 문제라서요. 이미 집도 보러 다니고 해서. 아니, 그럼 날 두고 간다는 얘기야? 이 넓은 집에 나 혼자 덩그러니 있으라고? 도대체 아들이라고 꼴랑 2명 있는데 어쩜 다 이기적이니? 그동안 내가 너희들 키우느라 고생한 게 얼만데. 엄마, 그게 아니라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누가 엄마 안 모신대? 이사가도 자주 내려올 거고. 이 사람이 워낙 엄마 잘 챙기잖아요. 그래서 서운해서 하는 말이야. 하루아침에 다 나가버리면 나 혼자 무슨 재미로 살라는 거니? 고려장도 아니고 혼자 살다 죽으라는 거밖에 더 되니?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할게요. 여보, 내가 어머니 모시고 여기 있을게요. 어머니 나이도 있으시니까 돌봐드려야 하는 건 맞아. 은진이도 여기서 학교 다니는 게 더 편할 거예요. 당신 정말 괜찮겠어? 네, 괜찮아요. 당신도 자리 잡고 어느 정도 나아지면 상황 봐서 살림 합치든지 해요. 당장 회사 생활하느라 힘들 거잖아. 역시 우리 큰며느리밖에 없구나. 내가 말한 대로 너희한테 이 재산 다 물려주마. 그러니 더 바랄 것도 없고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잘 지내보자. 시어머니는 남편이 서울로 취직을 하고 이사를 가야 할 상황이 생기자 불쌍한 척을 하며 저를 붙잡으셨어요. 솔직히 그동안 모시고 살면서 힘들지 않았다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며느리로서 제게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만들어준 감사함의 의미로 갚으면서 살고 있었거든요. 시동생네와 왕래도 거의 안 하고 동서는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사이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서당계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했던가요? 동서가 왜 시어머니와 싸우고 연락을 끊고 사는지 조금은 알 것 같더군요. 남편이 서울로 가고 시어머니는 이때다 싶었는지 저를 완전 하녀 취급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잔소리만 하셨지만 이번에는 사사건건 살림 간섭에 사소한 것까지 물고 늘어지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래도 사람 욕심이라는 게 제가 조금만 고생하면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재산으로 저희 가족이 잘 살 수 있겠다 싶은 생각에 정말 이 악물고 버텼습니다. 아이에게 집중을 못하더라도 시어머니의 심기를 거스르는 일은 없게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하루하루 저는 지쳐갔습니다. 예. 너는 시집 온 지가 언젠데 아직도 배추 절이는 걸 못해? 내가 꼭 2주먹만 넣으라 했지. 어머니, 이번엔 제가 혼자 해본다고 했는데 죄송해요. 실수했어요. 아니, 그러게 왜 시키지도 않은 거래? 살림 거덜내려고 아주 작정을 했지. 너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니? 그리고 내가 동네 여편네들 데리고 식사 한 끼 대접하겠다는데 그놈의 갈비찜이 어려워? 밥상엔 죄다 풀떼기에. 아휴 진짜. 어머니, 어머니가 채식하신다고 하셔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동네 아주머니들도 다 찬성하신 거라고. 그래서 나물도 힘들게 공수해 온 건데. 아 몰라. 여편네들이 겉만 번지르르하다고 뒷말이나 안 하고 다니면 몰라. 아휴 내 속이야. 하나만 속 썩이면 됐지. 그나마 하나 있는 며느리가 쓸모도 없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네? 쓸모가 없다뇨? 어머니, 저 어머니 모신 것만 10년이 넘어요. 그동안 수발 다 들어드리고 아프시면 병원 다 모셔다 드리고 지난번에 사고 나셨을 때도 휠체어 타자고 하니까 보기 안 좋다면서 저한테 업어달라고 하셨죠? 그때도 군말 없이 다 했어요. 그런 저한테 어떻게 이러세요?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냐? 이제 본색을 드러낸다 이거야? 재산 물려준다고 하니 빌빌 길 땐 언제고. 왜? 진짜 이게 너희 거라도 되는 줄 아니? 웃기지도 않는다 얘. 어머니 해도 너무하세요. 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시집 온 것도 맞고 보잘것없는 집안인 것도 맞는데요. 어머니가 절 이렇게 대하시면 안 되죠. 제가 어머니 정도 아니고. 동서가 왜 어머님이랑 연락 끊고 사는지 저는 100번 1000번 이해할 것 같네요. 어머니 너무하세요. 결국 시어머니와 큰 말다툼 이후 심란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동서한테 웬일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자신이 그동안 왜 발길을 끊었는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가뜩이나 심란한 마음에 동서의 전화를 받으니 이제는 저도 결정을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결국 남편에게 상황 설명을 했고 아이를 데리고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명절이나 생신, 시댁 행사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확실히 해방감이라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재산을 물려받지 않아도 좋았습니다. 시동생 부부와 자주 만나며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여가 생활도 하고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은 채 저희만의 생활을 했어요. 어느덧 몇 년의 시간이 흘러 아이도 고3 수험생이 되었고 시동생 부부는 늦둥이를 얻었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라는 시련은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살던 저에게 다시 한번 다가왔습니다. 얘, 요즘 통 연락도 없고, 은진이랑 다 잘 살고 있지? 네. 어머니, 저희는 잘 지내고 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꼭 무슨 일이 있어야 연락한다니. 사실은 내가 얼마 전에 병원을 다녀왔는데 말이다. 상태가 좋지 않더구나. 네? 병원이요? 상태가 좋지 않다는 말은 뭔데요? 어디 편찮으세요? 애미야, 이런 말 하기가 쉽지 않은데. 사실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구나. 1년 내로 죽는다는데.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건강하셨잖아요. 갑자기요? 무슨 병인데요? 암이라고 하는구나. 검사랑 검사는 다 해봤지. 길어봤자 1년이라고 하는데. 어머, 어머니 어떡해요? 어머니가 암이라니. 이거 그이도 알아요? 동선애도 아냐고요. 아니, 너한테 제일 먼저 연락한 거다. 그래도 널 제일 믿고 의지했잖니. 아니, 저 지금 너무 충격이에요. 어머니 그래서 지금은 어디세요? 나야 집에 있지. 통원 치료하면서 수술 날짜 잡고 항암 치료하면 된다는데 너무 겁이 나는구나.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의료기술 좋아져서 완치 받으실 수 있어요. 제가 그이한테 말하고 내려갈 테니까 기다리세요. 그래서 말인데, 은진이도 수능 앞두고 있고, 너한테 이런 말 뭐하지만 남은 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같이 살면 안 되겠니? 죽기 전까지 간병해주면 이 집이랑 모든 재산 다 너한테 주마. 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아무튼 그이한테 말하고 내려갈게요. 몸조리하고 계시고요. 저에게 들려온 소식은 느닷없는 시어머니의 암투병 소식이었어요. 길어봤자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았다며 한참을 우시더라고요.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데 단번에 그걸 의심할 사람은 없지 않나요? 그래서 남편과 딸아이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는 급한 대로 짐을 꾸려 시어머니에게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내려가기에 앞서 수험생 신분인 딸을 위해 먹을 것, 건강식 등 이것저것 준비해 놓느라 며칠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찜찜한 기분이 계속 드는 겁니다. 남편도 회사에서 자리 잡고 저희도 형편이 많이 나아져서 남부럽지 않게 잘 살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닥친 상황에 정신이 없기도 하고 도대체 제 인생에 왜 이런 먹구름이 들이우나 싶었죠. 무거운 마음으로 시댁에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동서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아직 안 내려가셨죠? 절대 가시면 안 돼요. 절대. 응? 동서 웬일이야. 이 늦은 시간에 잠은 안 자고. 아니, 며칠 전에 그이한테 들었는데 은진이랑 아주버님 내버려 두고 시댁에 내려가신다면서요. 제가 그 소리 듣고 얼마나 기가 찼는데요. 어머니가 아프시다고 그랬어. 암이라고 하시는데. 일단 내려가서 상황 파악을 좀 해보려고. 아니, 형님, 그냥 가지 마세요. 어머니 생쇼 하시는 거라고요.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동서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이 생쇼 하시는 거라니? 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어머니랑 싸운 거 기억하세요? 10년도 더 된 일인데 그때 온갖 핑계 다 대면서 자기 데리고 살라고 하더라고요. 모시고 살면 재산 다 물려준다고 하면서. 아, 그래서 싸운 거야? 근데 그게 지금 어머니 아픈 거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모르는 뭔가라도 있어? 형님, 사실 제가 이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어머니 저번 달에 저한테 전화 오셔서 한참을 우시길래 왜 그러냐 물었더니
형님한테 한 것처럼 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길래 저는 그게 너무 수상해서 뒷조사를 좀 했거든요. 병원 어디냐고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어머, 설마 거짓말하신 거야? 제 얘기 들어보세요. 아무튼 제가 너무 답답해서 어머니 상태 좀 알아보려고 병원 쪽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수소문했는데 글쎄 어머니가 병원 다닌 기록도 없고 뭣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여쭤보니까 대뜸 욕하시면서 연락하지 말라고 하시던데요. 제가 너무 어이없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죠. 정말? 어머니가 그러셨단 말이야? 네. 형님이 내려가신다는 소리 듣고 제가 설마 하는 마음에 알아봤는데 어머니 암 아니에요. 이건 아직 아무도 모르는데 어머니 아무래도 생쇼 하시는 것 같아요. 어머님이 다닌다는 그 병원 제가 뒷조사했는데 어머님 다닌 흔적도 없고 그냥 소화불량이라고요. 허, 동서 그게 정말이야? 증거 있어? 그럼요. 제가 지금 메시지로 보내드릴게요. 아무튼 형님 내려가지 마세요. 제가 왜 어머니 손절하는지 아시겠죠? 일단 알았어. 연락 줘서 고마워, 동서. 동서에게 건네받은 증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니신다는 병원의 진료 기록인데 정말 암은 아니었어요.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되더군요. 아, 시어머니한테 당할 뻔했구나 하는걸요? 며칠의 시간이 흐르고 저는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딸아이가 수능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괜히 부스럼을 일으키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고, 큰 소리 나게 하는 게 맞는 건가 싶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실망하고 상처받을 걸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댁에 내려오지 않자 시어머니는 언제 내려올 거냐며 몇 차례나 연락을 해대셨어요. 참고 있던 화가 올라왔고 결국 그동안 묵혀있던 모든 감정을 다 쏟아내버렸습니다. 얘, 온다고 한 게 언젠데 아직도 안 내려오니? 이러다 나 죽게 만들 셈이야? 어머니, 제가 일이 생겨서 늦었네요. 근데 식사는 잘 챙겨 드세요? 잘 챙겨 먹긴. 넌 암 환자가 혼자 독수공방하는데 잘 먹고 잘 지낼 리가 있겠니? 빨리 내려와서 내 수발이나 들어라. 근데 암 환자치고는 상당히 기운 넘쳐 보이시네요? 그럼 내가 죽을 상이라도 해야 한다는 거냐? 요즘엔 웃음 치료라고 자꾸 웃으면 호르몬인지가 분비돼서 치료가 가능하다더구나. 넌 젊은 애가 그런 것도 모르냐? 웃기지도 않네요. 어머니 거짓말 그만하세요. 저 어머니 암 아닌 거 다 알거든요? 뭐? 내가 암이 아니라고? 너 내가 이런 걸로 거짓말할 사람으로 보여? 이게 시어머니를 도대체 뭘로 아는 거야? 너 정신 나갔니? 동서한테 다 들었어요. 한 달 전에 동서한테도 이러셨다면서요. 그리고 예전에도 이런 문제로 싸우셨고요. 물려줄 재산이 얼만지는 모르지만 돈으로 자식 휘두르려고 하시면 안 되죠. 뭐? 너 당장 내려와. 이게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나 암이라니까? 정신 나간 년.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을 것 같아? 뭐? 너 지금 나한테 욕한 거니? 어머니 같은 분들은 욕 들어도 싸요. 사람들이 저한테 손가락질해도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자식들 등쳐먹고 사시려는 거 이제 그만 멈추세요. 지난 10수년 동안 어머니 수발 다 들었잖아요. 혼자 못 걸어 다니세요? 밥 못 해 드시냐고요. 너 어쩜 이럴 수 있니? 너는 작은 애랑 다를 줄 알았다. 너처럼 착한 애가 왜 이렇게 됐니? 착해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한데요. 저도 그동안 많이 참고 살았던 거거든요. 어머니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고요. 그래,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너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내 재산 너 안 줄 거다. 그딴 돈 필요 없어요. 사회에 기부하시든 혼자 쓰시 알아서 하세요. 이 사실은 그이한테 다 말할 거예요.
그런 줄 아시고 이만 끊습니다. 야, 야. 아무것도 모르고 시집와 정이란 정은 다 줘버린 제 자신이 참 한심스럽더군요. 그동안 겪은 모진 세월이 야속하기도 하고 밉기도 하고 너무나도 복잡했습니다. 한바탕 시어머니에게 쏟아내고 퇴근한 남편을 붙잡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옷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몇 시간 뒤 새벽녘이 되어서야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고 앞으로 시댁에 가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더군요. 아마 시어머니와 한바탕하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남편 말대로 저는 그 뒤로 시어머니와 모든 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어요. 물론 시동생 부부도 시어머니와 연락을 하지 않고 있고요. 시어머니가 일방적으로 문자나 전화를 하시긴 하지만 저희는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종 딸아이가 저희들의 근황을 전하는 것 같긴 하지만 굳이 말리진 않고 있어요. 딸을 통해 듣기로는 자식들 덕 좀 보려고 돈으로 휘어잡으시려다 막상 외톨이가 되니 많은 후회를 하시나 보더라고요. 그저 저희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하신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딸아이는 좋은 성적을 얻어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시동생 부부도 새로 사업을 시작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고 남편도 승진하면서 아주 승승장구하고 있죠. 저는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사이버 대학을 수료했고 요양보호사, 산후도우미 자격증, 보육교사 자격증 등을 취득해 현재는 어린이집에 시간제 보육교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제 할 일 하며 하고 싶은 거 하고 원하는 거 하며 살아가는 이 시간이 얼마나 기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혼자 지내고 계시고요. 이제는 서로 풀고 왕래를 하며 지낼까도 싶지만 당분간은 그러지 않으려고요. 십수년의 세월이 보상받을 수 있는 건 아니기에 그저 제 마음이 무뎌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걸지도 모르죠.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무엇이든 욕심을 부리면 화를 입듯이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시어머니처럼 자식 가지고 흥정하는 짓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겁니다. 제 사연 어떻게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공감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